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사망하신 분의 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래진 씨인데요. 네. 우선 안타까운 마음 전하고요. 아이고, 뭐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네. 또 친동생이 이렇게 당했으니 얼마나 가족들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우선 가족들 지금 상황은 어떠십니까? 친형님이시고. 뭐 저는 이제 담담하게 이제 계속 올 때 언론을 상대하지만 조카나 재수 씨, 네. 동생들은 뭐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겠죠. 네. 예, 그래도 아이고 그 부인이나 그 고등학교 2학년 네, 아들 조카, 예. 거기 편지도 화제가 됐고 그다음에 네. 그 밑에 8살인가요? 예,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둘인가요? 그 예, 돌아가신 그 예. 동생분의 자제분이. 예. 그리고 이제 부인. 네. 아니 뭐 심지어는 뭐 지금 재수 씨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막 참 나쁜 사람들이야. 그 뭐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무슨 뭐 자살을 무슨 했다 무슨 뭡니까 또 부채가 많아서 자살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막 흘리고 그럴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전에 기자회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남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왈가불가하는 또 그것을 가지고 재미삼아 하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런 공격들이 좀 뜸하지만 네. 처음에는 거의 무작위로 네. 뭐 발신번호 제한에 전화 온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저희 회사 홈페이지 공격한다든지 아. 트위터로 그냥 뭐 무자비로 한다든지 뭐 엄청났었죠. 메신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참 공격할 걸 공격이지 사람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을 당하고 사망해 그 가족들을 공격한다는 게 참 뭘로 공격합니까 도대체? 뭐 글로써 공격, 댓글 그러니까 공격. 그 글 내용이 가장 가슴 아픈 게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아예 안 봐버려요. 아예 안 보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해버리면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네. 동생의 사망에 관련된 그 스토리를 좀 더 만들었습니다. 네. 이 군에서 발표했던 내용,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그다음에 해경이 수사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는 정반대. 그다음에 월북으로 몰아갔던. 몰아갔잖아요 월북으로. 군 방첩 정보라든지 네. 그것을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사망에 관련된 그 사건 개요들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변호사들하고 이제 상의가 돼서 이제 네. 앞으로 이제 대정부 상대라든지 그다음에 또 재판을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재 그 감수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군에서 그다음에 해경에서 월북에 관련된 프레임으로 몰아가더라도 범죄는 정확한 증거와 개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동안에 아까 말씀했던 채무나 가정사 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왜 이북으로 넘어갔고 왜 대한민국 군과 정부는 지키지 못했나? 예. 그런 것들 내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의 특성상 일항사는 고속단정 팀장입니다. 네. 그 보면은 본선이 있고 조그만 그 스피드보트가 가서 막 그 중국 네. 불법적 선박들을 막그 단속하고 뭐 이런 거죠. 예. 예, 그 고속단정의 팀장이거든요. 근데 네. 동생이 그 고속단정을 왜 올라갔냐면 그 배로 넘어온 지가 한 4일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배는 약 한 800톤급의 선박이었고 네. 이 배는 앞으로 3년 있으면 퇴역할 네. 오래된 배거든요. 네. 톤수는 약 한 499톤짜리. 네.
아마 시스템이 좀 다르고 작으니까 그 고속단정을 올라가서 점검하지 않았냐. 거기 그러다가 실족돼서 폐로된 그런 이제 그 스토리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처음에 발표했던 뭐 라이프 자켓, 그다음에 부유물, 그다음에 슬리퍼. 예. 이것은 이제 그동안 제가 반박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슬리퍼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예전에 한 30년 전에 원양선사에 근무하면서 아, 배를 타신 형님도 배를 타신 적이 있군요. 배에서 타고 원양선사에 또 근무를 하고 네. 그러한 업무를 한 4년 반을 하다 보니까 그 지금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내 동생의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경이나 군의 잘못된 발표를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슬리퍼 얘기도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슬리퍼가 뭐 거기 가지런히 놓여 있기 때문에 자살이다.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고 무슨 뭐 그런데 아니 그 배 탈 때 슬리퍼로 승선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비로 배에서 장시간 가다 보니까 발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잠깐 벗을 때 슬리퍼를 거기 배에 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배로 어디 나가는데 배 탈 때는 이제 뭔가 그 작업화 이런 걸 신고 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전화. 안전화. 예, 안전화 이게 법정 비품이거든요. 안전화도 법정 비품, 라이프 자켓도 법정 비품. 그다음에 제가 그 배 첫 승선을 해서 이제 선장한테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동생 침실도 가보고 그다음에 슬리퍼 상태를 보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그동안에 수십 건의 실종에 관련된 실족에 관련된 이런 그 조사를 받아봤는데 슬리퍼가 그 게르색 그 로프 밑에 있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다음에 해경도 유사한 그 사건 사고를 조사를 많이 해봤을 건데 그 부분도 자기들도 의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또 해경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항해사니까 조류를 잘하니까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 슬리퍼의 상태가 과연 월북의 원인과 동기가 되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거든요. 그러한 건 이게 사법당국이 자기네들 스스로 실력이 없다거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설명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는. 그 뭐 말하자면 자살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로 어떻게 주장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스텝이 꼬인 건데 이게 슬리퍼는 한마디로 이제 뭐 보도도 많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살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류도 동생분이 이제 말하자면 빠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간에 조류가 북한 쪽으로 가는 조류가 아니었다면서요?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점검했던 게 조류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약간 V자 형태로 240도, 310도인가 아마 그 방향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체크했던 게 동생이 빠졌을 그 시간대 약 3시에서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새벽이요? 앵커링 해놓은 그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라고 했더니 북동쪽 강화도 방향으로 조류가 그렇죠. 군은 전혀 정반대인 대연병도에서 북한 쪽으로 서쪽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내가 좀 설명할 건데요. 그때 당시 빠져서 조류가 상당히 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한 5마일 정도 그 빠졌을 때 최고 조류 5마일이라면 감사로 시속으로 약 한 10km 갔다 10km 정도. 물살이 10km면 센 겁니다. 그거. 거리가. 거리가. 그게 이제 그 조류는 약 한 1.7나트에서 1.9나트, 좀 약할 때는 1.5나트 정도 되는데 약 한 5마일 정도 이제 표류를 해서 아마 정신을 못 차렸어요. 표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군이 얘기한 처음에 38km로 주장했다 33km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해상 마일로 했을 때 약 19마일이거든요. 네. 이제 동생분이 헤엄쳐서 북한으로 이제 월북했다고 주장할 때 그 거리입니다. 네, 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수평선을 우리가 육지에서 수평선을 봤을 때 거리상으로 따지면 약 한 8마일 정도 되거든요. 아, 이게 상당히 이게 동해안 같은 데서 보면 그게 꽤 먼 거리네요. 상당히 멀은 거예요. 수평선까지의 거리 정도 되는 거니까. 수평선 2배 정도의 거리를 어휴, 엄청난 거리. 30시간 동안 헤엄쳐서 갔다. 조련도 예전에 그 대마도 해협을 횡단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50k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대마도 관련해서 보면 막 그 빵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물도 마시고 막 쉬었다 가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는 저 보호 장비가 있고요. 그렇죠. 옆에서 다 배가 따라가면서 에스코트 하겠죠, 네. 다 이렇게 해고 가는 거고 조련 선수야. 그 수영 선수고 수영 선수였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조류가 센 게 그 역류를 받아가면서 일직선으로 갔다는 그런 회개망측한.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이었다면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몰아가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해도 뭐 자기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한 보름 동안은 언론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또 3일 동안 수색하고 와서 하여튼 막 몰골로 그때 막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제가 바다에서 한 3일 동안 걸러서 왔는데 술 취해서 형이란 놈이 술 처먹고 행설수설한다. 이런 그렇게 또 그 소리 뒤집어 씌우고 네, 소리도 했다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이야. 예.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가 누차에 언론에 얘기했던 NLL 이남에 예. 골든타임 30시간 네. 그다음에 북한 그 어업지도단에 체포돼서 죽음까지 당했던 6시간 동안 대한민국과 군은 뭐 넌 했냐. 뭐 했느냐?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수색 과정에서 네. 프레임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라이프 자켓. 라이프 자켓을 22일 날 15시 30분에 북한에 체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군은 6시부터 6시 반까지 사고 선박에 전화를 해서 라이프 자켓이 몇 장이 있느냐 네. 라고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라이프 자켓 전수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권한은 해경과 해수부 본부가 하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이 그 전화를 했던 거냐면 그 라이프 자켓이 하나가 분실됐다는 보고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또 다시 그 라이프 자켓을 더 설명하자면 라이프 자켓은 설령 동생이 월북을 했더라도 착용해야 될 법정 비품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절대 논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건장한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라이프 자켓을 입고 부유물을 잡고 수영을 38km를 30시간 안에 간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38km를 그 정도 상태로 가려면 최소한 3일 정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를 예, 다 뒤집어 씌운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NLL 이남에 관련된 그 해상 표류에 관련된 해상 경제 작전 실패에 관련된 것을 제가 끊임없이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니네들은 대연평도나 그 NLL 이남에서 해경 함정이나 해군의 함정들이 동생을 잡거나 체포하거나 거기서 만약에 월북을 시도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살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방대한 NLL이 그대로 말 그대로 다 뚫려버린 상황이에요. 예, 망망대해죠 바다에서. 예. 그 부분들이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그 0.2마일을 얘기했던 거냐면 북한은 정상적으로 이게 감시를 해서 2마일 정도 지점에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미 북한 그 수산 그 지도선이나 함정들은 0.2마일 정도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동생을 체포한 거죠. 네. 북한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방어를 잘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으니까 동생을 바로 체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월선에서. 근데 월북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변호사들하고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휴전선에서 보면 보통 대통령께서 이북으로 가실 때
그냥 선 하나 그대로 넘어가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면 월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나오면 월남이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이 용어가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예요. 네, 북한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북한의 그 도감청 기록에 월북했다. 왜?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왔으니까. 예. 월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마치 월북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국경선을 이제 표류하다가 넘어간 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걸 갖다가 마치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막 그 월북이란 표현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전향하기 위해서 예. 북한으로 뭐 헤엄쳐갔다 이렇게 지금 군과 이 정부에서는 주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동선의 이동인데 예. 동선의 이동이면 바로 이제 월북이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바닥에 금거 있는 것도 아니니까 표류하다 보면 NLL 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넘은 거지. 그게 내가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헤엄쳐서 일부러 뭐 그런 월북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객들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그 휴전선 NLL 동쪽의 NLL을 다 넘어서 휴전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도 월북자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맞아요. 동생도 똑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왜냐하면 표류하다가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건 자체가. 예. 왜냐하면 또 지구는 둥근 물살이 또 그쪽 방향으로 그 그쪽, 시간에 그쪽으로, 흐를 때 예. 북한 쪽으로 흐를 예. 때니까 예. 떠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또 해상 경험에 관련된 지식으로 응대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겠죠. 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이제 발표해본.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형제가 몇 분이세요? 오남이요. 오남일녀 우리 저 형님이 몇째세요? 제가 첫째입니다. 아 첫째시고 그러면 이게 그 동생은 몇째입니까? 넷째입니다. 넷째. 그럼 뭐 말하자면 자식 같은 동생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 나니까. 10년 정도 차이 나고 그 막내 동생 같고 그러니까 참 어릴 때 뭐 키우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린 거 크는 거 봐주고 예. 그런 동생이 사실 피격당해서 사망한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지키지 못한 주제에 이걸 월북 그 프레임 씌우고 자살 프레임 씌우고 막 이럴 때 진짜 심정이 그 미어졌겠네요. 지금도 어제 밤에도 내가 한 30분 자다가 이제 깨버렸거든요. 벌떡벌떡 일어나시는구만 그냥 자다가. 바로 자다가 이제 깨버리는데 저희 좀 친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저를 못 알아봤어요. 방송에 나올 때 한 살이 한 15kg 정도 빠져버리니까 아예 지금 외형 쪽으로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 사건 후로 저 형님이 15kg가 빠졌어요? 예. 아이고 그러면 뭐 못 알아보죠. 그리고 이제 한참 어제 내가 거의 한 3주 동안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제 알아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이제 그 외형적으로 변화했던 게 뭐냐면 네. 처음에 올라갔을 때 배에 그 월북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작업 중에 실족됐다는 것이 명확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정황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련 왜냐하면 군이나 뭐 예를 들어 국방부나 해경이 말할 때는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감히 개인이 그 사람들을 거기 상대하거나 상대는 대적할 못하죠. 수 있을 것. 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은 그것을 꼬투리를 씌워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울 그 상황이 되니까 제가 처음에는 상당히 신중했죠. 과연 진짜 월북을 했을까? 아니면 왜 저쪽으로 갔을까? 왜 죽었을까? 그 생각을 거의 한 열흘 정도 한 거죠. 왜냐면 계속 이제 월북이 아니다라는 내가 반론을 했었지만 내심 마음속으로는 과연 왜 저기 가서 죽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계속 파고 보다 보니까 결론은 이미 동생은 익사 내지는 심정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총살 슈팅을 10발을 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한도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10발에 관련된 사살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체포해서 똑같은
북한도 어업지도선이었고 동생도 어업지도선이었기 때문에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잖아. 남북이지만 서로 통성명도 하고 너 고향이 어디냐라고 그런 간단한 정보는 물어봤겠죠. 근데 걔네들은 그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바로 줄로 묶어서 그냥 끌고 와버린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근데 중간에 한번 또 풀어져 가지고 다시 또 찾으러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동생이 사망을 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밑에 바로 밑에 동생도 선장이에요. 이제 원양어선 지금 선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장들 전체 내용이 가당치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선장들은 말 그대로 진짜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예계에서. 그래서 해상에 관련된 약 한 19마일 정도 되는데 어떻게 30시간 만에 19마일을 갈 수 있냐. 거기서 해류를 명료해 가지고 도저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선장들이 그 교심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 역시도 보통 이제 배를 타면 그 수평선에 관련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잔잔한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조호련이나 박태환 같은 유능한 선수들이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쉬지 않고 아니 그리고 이제 거기는 심리적 안정이 되는 게 밑에 그 그물로 그렇죠. 저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옆에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그 다음 편안한 조류에서 그렇게 뭐 중간중간 먹어가면서 가는 거 하고 그것도 선수가 아니 이건 망망대 그 새벽에 시커먼 깜깜하잖아요. 그 새벽이면 아무런 그 의지 없이 심적으로도 벌써 확 그냥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그걸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니 근데 수영은 그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던데 수영은 잘 하나요? 못하죠. 못하죠. 왜냐면 이제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죠. 왜 바닷가 뭐 수영장에서 수영할 정도는 됐는데. 그리고 나이가 이제 50 다 돼 가는데 뭐 얼마나 기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보통 30시간 정도 지금 동생이 표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수욕장 가거나 우리가 목욕탕 갔을 때 한 몇 분 정도 있으면 그 손발이 다 부러뜨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 부르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히 바다의 찬 바다 속에서 3시간 이상 정도 있으면 손발이 부르트고 그다음에 이 기름기가 다 빠져버려요. 소위 말하는 몸의 영양분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뭐 오한이 온다든가 공포가 온다든지 뭐 어지러움이 온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거의 익사에서 6시간에서 한 8시간 사이에 사람들은 그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심정지로 가고. 이렇게 좀 몸이 약하거나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 근데 동생은 거의 30시간을 버텼단 말입니다. 그 버틴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해경이 약 한 30시간 정도에 버틸 수 있는 이유가 해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항해에서 하니까 조류를 잘하니까 얼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게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이미 죽었을 건데 어느 정도의 해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군이 목격했을 때 거의 반실신 상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멀리서 자기들이 관측을 했기 때문에 죽었는지 실신 상태인지 정확히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미 그때 동생은 심정지 내지는 익사로 죽었다. 아니면 배가 줄로 끌고 가면요. 그냥 물이 계속 먹어서 그냥 배 터져 죽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놓쳤다는 거죠. 하여튼 이제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월북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그건 말이 안 되고 이런 거는 국민들은 다 아는데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운 건데